안녕하세요, 태블릿 치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S22 울트라를 비교할게요.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해 본 소감은 정말 좋아요. 전에 서피스 듀오와 비교 리뷰에서도 언급드렸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 화면을 펼쳤을 때 태블릿 모드로 전환되면서 작업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각성이 너무 편했어요. 지금도 이 부분은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분들마다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주위에 Z 폴드 3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전면 액정을 80% 사용하고 펼쳐서 안쪽 액정을 20% 사용한대요. 저는 반대예요. 전면 액정을 20% 사용하고 펼쳐서 안쪽 액정을 80% 사용하고 있어요. 태블릿 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펼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전면 액정의 비율 폭이 너무 좁아서 화면을 보는 것도 답답하고 타이핑할 때 오타도 많이 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자를 똑같이 사용할 경우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성인 남성이 타이핑할 때 Z 폴드 3로 타이핑하면 오타도 많이 나고 불편할 거예요. 태블릿 모드로 펼쳐서 사용해야 편하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 전화가 오면 순간적으로 당황돼서 Z 폴드 3를 닫아야 되나? 펼쳐야 되나? 그런 게 조금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닫아버리면 혹여나 전화가 끊어지지 않을까 막연한 걱정 때문인데요. 태블릿 모드에서 전화가 왔을 때 화면을 닫아도 전화가 꺼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닫고 그 다음에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태블릿 모드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냥 여기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닫아서 통화를 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통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스피커폰이나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화면을 접어서 통화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S22 울트라는 터치바 스마트폰이라서 통화는 별도로 언급할 부분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죠.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무게 차이인데요. Z 폴드 3는 배터리 4400mAh, 무게는 271g입니다. S22는 배터리 5000mAh, 무게는 228g입니다. Z 폴드 3를 사용하다가 S22를 사용하면 엄청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볼 때도 넓은 느낌이 들어서 만족감이 들었어요. 지금은 적응이 돼서 갤럭시 S22도 무겁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처음 Z 폴드 3를 사용하다가 S22를 사용하면 무게에서는 체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께 차이도 많이 나요. Z 폴드 3 두께는 접었을 때 14.4mm, 펼쳤을 때 6.4mm입니다. S22 울트라는 8.9mm입니다. Z 폴드 3는 그립감을 살리기 위해서 화면 폭을 좁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게 제품 두께인데요. 두 개의 화면을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특성상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Z 폴드 3는 묵직한 제품을 들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차량에 거치할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삼성의 정품 플립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이 플립 케이스는 뒤로 넘겼을 때 케이스 구조상 이 정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플립 케이스를 씌운 상태로 차량 거치대에 사용을 못하고요. 커버를 벗기고 거치를 해야 됩니다. Z 폴드 3 제품 자체가 얇고 가벼운 제품은 아니라서 거치할 때 떨어지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불안했어요. Z 폴드 3를 구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만 들고 다니고 싶어서 구입했을 것 같아요. 태블릿을 구입하지 않고 이 제품 하나만 사용하면 이만한 제품은 없지만 이미 태블릿이 있다면 Z 폴드 3의 두꺼운 두께를 감내하면서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갤럭시 탭 S8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Z 폴드 3의 S펜의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S21은 Z 폴드 3처럼 별도로 외장 케이스에 부착해서 들고 다녀야 되는 제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은 과도기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2는 S펜이 본체에 수납되면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승계한 거죠. 갤럭시 S22만 가지고 다니면 별도로 S펜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갤럭시 S22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S펜이 본체에 수납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제품을 구입 안 했을 거예요. Z 폴드 3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Z 폴드 1이 나왔을 때 디자인이 이쁘진 않았잖아요. 안쪽 전면 카메라 베젤도 있고 또 앞쪽도 풀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고 Z 폴드 2가 나왔을 때는 S펜을 여전히 지원하지 않아서 다음 버전에서는 S펜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구입하지 않았어요. Z 폴드 3가 나왔을 때는 드디어 S펜을 지원하게 되었지만 S펜을 본체에 삽입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별도로 케이스에 수납해야 되는데 이미 2세대까지 거르고 기다린 제품이라서 이 정도는 감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갤럭시 Z 폴드 3를 구입했습니다. S펜의 강점이 호환성이 좋아서 하나의 펜으로 삼성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Z 폴드 3의 UTG 액정 자체가 무리고 손상이 약해서 일반적인 S펜을 사용하게 되면 전용 펜을 사용하라고 경고창이 나오게 됩니다. 전용 S펜은 일반적인 S펜보다 펜촉이 둥글고 내부에 스프링이 달려서 강하게 누르면 펜촉이 들어가면서 액정을 보호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Z 폴드 3 전면 화면은 S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Z 폴드 3 전용 펜을 다른 갤럭시 제품에 사용하게 되면 터치는 되지만 글씨를 쓸 수는 없습니다. 기본 노트 앱에서 S22 울트라 S펜으로 쓰고 Z 폴드 3의 S펜은 지우개 모드로 동작이 되네요. 삼성전자에서도 S펜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Z 폴드 3를 출시하면서 모든 갤럭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S펜 프로 제품도 별도로 판매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상단에 S펜과 Z 폴드 스위치 버튼을 만들어서 두 제품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가격은 애플 펜슬과 비슷한 가격대로 12만원인데 저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휴대성이 뛰어나지도 않고 갤럭시 탭 S8에 부착할 수도 없어서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효용성이 없어서 S펜 프로를 구입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Z 폴드 3와 갤럭시 탭 S8 두 개의 펜을 동시에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갤럭시 탭 S8은 전용 케이스를 구입하면 S펜을 휴대하고 다니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Z 폴드 3는 이 케이스 자체가 펜을 끼우면 그립감이 불편해서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저도 활용해 보려고 일주일 내내 전용 케이스에 펜을 부착해서 가지고 다녀봤는데 펜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이동하는데 펜을 부착하게 되면 주머니가 두툼해져서 결국 펜은 탈착하고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군요. 신기하게 꼭 펜을 안 가지고 다닐 때만 필기할 일이 생기게 되지 않나요? 막상 펜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네요. 반면에 갤럭시 S22처럼 펜이 삽입되면 내가 깜빡하고 갤럭시 탭 S8에서 사용하던 S펜을 안 가져갔을 때 갤럭시 S22에 수납되어 있는 펜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펜이 본체에 수납되면 펜의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터치를 하면 되는 것도 즉시 뽑아서 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펜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삼성 갤럭시 탭에 S펜이 지원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펜 하나만 갖고 여기저기 호환되는 제품들이 좋겠죠. 그래서 S펜 호환성은 Z 폴드 3보다는 갤럭시 S22가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고 제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입을 염두하고 있다면 갤럭시 S21 울트라가 과도기 제품이었던 것처럼 Z 폴드 3도 과도기 제품이라서 나중에 Z 폴드 4가 S펜이 본체에 수납되는 방식으로 나오면 그때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탭 S8의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도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도시바 노트북 포트 해제 Z10이나 Z20에서 판매하던 방식인데요. 필기감을 위해서 두꺼운 펜도 기본으로 동봉해주고 펜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도 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얇은 기본 펜은 본체에 삽입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환경 어쩌고 하면서 충전기도 안 주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만일 된다면 펜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도 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펜은 본체에 삽입하고 그립감 좋은 두꺼운 펜은 옵션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폴더블의 화면을 접는 방식이 책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서피스 듀오와 같이 양쪽 비율이 각각 4:3 비율이 되어야 책을 펼쳐서 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Z 폴드 3는 접었을 때 한쪽 면의 비율이 일반적인 스마트폰 비율보다 폭이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나눠서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전체 화면으로 태블릿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도 사용성에 피로감이 있어서 폴더블보다는 화면이 옆으로 늘어나는 롤러블 방식의 S펜이 탑재된 제품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성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긱패치 5로 성능을 측정해 볼게요. Z 폴드 3는 스냅드래곤 888을 사용하고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탭 S8은 스냅드래곤 8 젠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멀티코어는 다 비슷한 점수가 나왔고 싱글코어는 최신 AP를 탑재한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탭 S8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Z 폴드 3보다 크게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냅드래곤 8 젠 1 AP는 CPU보다 그래픽 성능이 높아졌어요. 3D 마크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갤럭시 탭 S8은 스코어 2186점, 갤럭시 S22 울트라 스코어 2163점, 그리고 Z 폴드 3는 1320점입니다. 이 두 제품은 같은 AP라서 오차범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 성능으로 보면은 Z 폴드 3와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탭 S8을 구입한 다음에 아이패드 9세대와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갤럭시 탭 S8은 싱글코어가 1225점, 멀티코어가 3301점이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싱글코어가 1428점, 멀티코어 3348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3D 마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 8의 스코어는 2316점, 아이패드 9세대는 1876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2394점이 나옵니다. 긱벤치5로 CPU 성능은 갤럭시 탭 S8이 아이패드 9세대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래픽 성능은 아이패드 9세대보다는 한 단계 위급인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 Gen 1 AP 자체가 이번에는 그래픽을 좀 더 강화해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 시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Z 폴드3는 7.6인치 2208 곱하기 1768 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2는 6.8인치의 3088 곱하기 1440회 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16:9 영상을 볼 때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 더 차이가 발생이 되죠. Z 폴드3를 화면 회전해서 전체 화면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돼요. 역시 갤럭시 S22 울트라를 위에서 놓고 비교해보면 가로는 Z 폴드3가 더 넓고 세로 높이도 차이가 있어요. 영상 시청은 Z 폴드3가 더 넓지만 손실되는 베젤이 너무 많아요. 그에 비해 갤럭시 S22는 베젤 손실이 거의 없죠. 아이패드 9세대 제품이 영상 시청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Z 폴드3의 태블릿 화면도 영상 시청하기에는 적합한 비율은 아니에요. 책을 볼 때 적합한 비율이죠. 접어서 전면을 비교해보면 베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Z 폴드3는 전면으로 영상을 보기에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펼쳤을 때, 그러니까 태블릿 모드일 때도 영상 시청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운드를 비교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카메라 성능을 비교할게요. 후면에는 카메라가 3개 있고요.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10메가픽셀 커버 카메라가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3는 화면을 펼쳤을 때 4메가픽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추가로 있습니다. UDC 카메라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다가 촬영할 때 나타나는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2 전면은 40메가픽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위에서부터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10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0메가픽셀 10배 광학중 카메라, 오른쪽 위에는 레이저 AF, 센서, 그리고 이건 플래시, 10메가픽셀 3배의 광학중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2는 108메가픽셀 카메라를 이용해서 디지털 줌으로 100배 줌도 되긴 해요. 디지털 줌은 촬영한 사진의 일부 화면을 디지털 처리 방식으로 확대 표시하는 방식이라서 화질 저하가 발생이 됩니다. 100배 줌 광고 때문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입하지 마세요. 두 제품 모두 광학줌 기준으로 10배까지 되는 카메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은 동일하게 4000 곱하기 2252 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Ask the question, then you said it. Always saying things you're regretting. Can't erase the steps we're taking. Can't go back to the time and place we met.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제가 Z 폴드3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로 갈아탄 이유로 펼쳤을 때 너무도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닫고 사용할 때 무게와 휴대성 그리고 타이핑 편의성 등에서 피로감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갤럭시 Z 폴드3만 단일로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갤럭시 탭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S펜 호환성 때문에 펜을 둘 다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에 내장된 S펜은 호환성 면에서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원하시는 제품으로 구입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